일본에서 여름이 되면 경찰이 너무 바빠집니다. 도찰범죄와 관련된 신고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형법이 개정되면서 도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도 아니지만 상대 여성을 괴롭히는 치안 행위도 많습니다. 수백 번을 걸려도 절대 처벌받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쾌감을 느끼는 치안 행위가 있습니다. 최근 이런 황당한 치안 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 행위만 하는 치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찰 등 명확한 범죄가 아니면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괜히 시비를 걸거나 가방이나 물건으로 여성을 툭 찌르거나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만 있을 것 같은 치안에는 우산으로 지나가는 여성을 찌르는 변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변태성 치안은 이미 수십 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일본의 고질적인 사회문화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산 찌르기 치안은 사시사철을 가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활동합니다. 일본 내 지하철역 사내에서는 우산으로 자꾸 찌르는 사람이 있다는 민원으로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한쪽은 이 사람이 나를 우산으로 일부러 찔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는 나는 그냥 들고 있었을 뿐이다라며 싸우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다툼에는 실제 있었던 행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나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이나 모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우산을 이상하게 들고 다니면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겨냥해서 찌르는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뒤를 따라다녀보면 복잡한 거리를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우산으로 찌르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긴 우산이 아니라 접는 우산이라도 옆구리에 끼거나 손에 들고 다니면서 찌르고 다니면서 여성을 찌르기도 합니다. 단순 매너 위반도 있지만 아예 작정을 한 우산으로 찌르기 치안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만화에서도 우산을 거꾸로 들고 가는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말아라라는 소재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우산을 잡는 방법에 이미 그 남자의 인격과 평소 습관이 배어있다는 지적입니다. 데이트에 관한 앱이나 SNS에서도 상대 남성의 습관을 잘 살펴보는 방법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우산을 잡을 때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찌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치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평소에 길거리에서 우산을 이상하게 잡고 지나가는 여성을 찌르는 변태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일본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유별나게 일상에서 우산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일본에서 우산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많은 디자인의 제품이 나올 정도로 항상 소지해야 하는 일상생활 용품입니다. 해외 국가에 이주한 일본인들이 대부분 놀라는 것이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놀랄 정도입니다. 일본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옷이 젖으면 건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건조기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건조에 더 번거로워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우산을 항상 들고 다닐 정도이고 가랑비처럼 잠시 오더라도 바로 우산을 꺼내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도 우산을 한 손에 들고 다닐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날씨가 조금만 흐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치안 남성이 우산을 들고 지하철역이나 쇼핑몰로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울 정도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반대로 젖어도 빨리 마르고 자동차 사회이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다니는 습관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국 일본 사회가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은 당연하고 실수로 찌를 수도 있다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치안 행위가 발달한 것입니다. 우산 찌르기와 비슷한 치안 활동으로 어깨 부딪히기가 유행했는데 최근에는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근 의도적으로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는 남자가 이슈가 되면서 비난받을 행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여성에게 일부러 부딪히거나 접촉하는 남자들이 워낙 많아서 어깨 부딪히는 아저씨가 싫다는 말이 유명합니다. 어깨를 부딪히는 남자들이 너무 많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신주쿠역에서 여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어깨를 치고 간 남자는 이미 대표적인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처럼 체포가 절대 되지 않는 변태 치안 행위로 반응 지켜보기 같은 관음증 치안도 있습니다. 최근에 주위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음란 영상을 보내어서 반응을 지켜보는 치안이 등장했습니다. 애플의 통신 기능인 에어드롭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보내는 것으로 여성이 깜짝 놀라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노리는 것입니다. 에어드롭은 애플 기기 자체의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10m 이내에 있는 통신권 내에 단말 이름 리스트가 뜨면 바로 송신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SNS나 메일로 보내던 것이 자신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는 에어드롭 기술을 활용한 최신 치안 범죄로 발전한 것입니다. 에어드롭은 서버를 통하지도 않기 때문에 치안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무심결에 다운받았다가 동영상이 재생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상당합니다. 경찰은 범인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찰범으로 체포되지 않으면서도 아주 애매모호한 신종 치안이 발전하면서 이런 일본 사회를 비판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유명 모델이자 배우가 일본에서 치안 범죄는 독특하고 뿌리 깊은 문화라고 말을 해서 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인터넷 방송 아베마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미즈하라 키코가 했습니다. 출연한 미국 여성이 일본에는 각종 치안 범죄가 너무 많다.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치안 피해를 입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범죄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즈하라 키코가 치안은 일본의 독특한 문화라고 대꾸를 합니다. 이에 모두가 일본 남자들은 걸어다니면서 항상 울퉁불퉁하게 해서 다닌다며 손짓으로 흉내를 내면서 크게 웃습니다. 이 순간 영상이 일본에서 화제가 되면서 미즈하라는 제정신이 아니다. 미즈하라는 한국인이다. 일본을 멸시하는 그런 발언을 쉽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미즈하라 키코는 1990년생으로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미즈하라는 국적은 미국이고 일본어와 영어, 프랑스어뿐 아니라 한국어도 상당히 잘합니다. 일본 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델이지만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과 일본의 특별한 치안 범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당장 한국으로 떠나라는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 경제 전문지 다이아몬드 인터넷판에서는 지난 2월 17일 일본은 예절의 국가라는 이미지에 의심의 눈초리도 3년 만에 방일로 외국인의 일본 평가의 변화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오모테나시 문화가 사라졌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오모테나시는 접대를 의미하는 모테나시에 정중한 표현 오를 붙인 단어로 최고의 환대를 의미합니다. 대만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전동차 안에서 일본인 행동이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언론에서 일본인 남성들이 고령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정장을 입은 채 도심에서 만취 상태 사람들이 많다 등 부정적인 내용이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의외로 지저분하고 노숙자와 가출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온천 문화도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옷을 벗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서양인들도 깨끗하고 깔끔한 온천에 호기심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온천은 온천수를 제때 갈지도 않고 주변이 너무 더럽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해외 관광객들은 굳이 일본 온천은 안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상황이 되면서 점차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거리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일본인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도 많아졌고 우산 찌르기나 어깨 부딪히기는 기본이고 일부러 고함을 치는 인간도 많아졌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이런 이상한 모습에 대해 그것이 원래 일본의 국민성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과 변태 국민성입니다.